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삼종시설물 공동주택 6개동은 어디고 3종시설물은 어떤 건물입니까? 네. 311페이지입니다. 네. 네, 공동주택 감사팀장 당용원입니다. 3종 시설물은 준공후 15년이 경과된 그 공동주택인데요. 그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그다음에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그다음에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인 기숙사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그 해당 그 3종 시설물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3종 시설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싶은 것들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6군데 그 단지를 여쭤보신 거죠? 잠시만요. 지금 금화연립하고요, 성남연립, 신안연립, 네. 그다음에 여기 6개 동인데요. 단지는 금화연립, 성남연립, 신안연립이 됩니다. 제가 자료를 잘 봤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신안연립 중에서 가동부터 마동까지 있습니까? 근데 마동은 라동까지만 있는 걸로 확인했는데 혹시 제가 잘못 본 게 맞죠? 네, 마동까지 있죠. 근데 제가 어떤 자료 보니까 라동까지만 안전점검이 돼 있고, 그럼 마동까지가 원래 돼 있는 게 맞는 거죠? 네. 이 중에서 이 3개의 아파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게 신안 아파트입니까? 맞죠? 예. 그러면 이 안전점검 하실 때 내부까지 들어가셔서 하십니까? 내부도 하는데 육안으로 일단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안전등급 평가에 대해서 이제 보수 보강 방안을 제시하는데 실내도 일단 육안으로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측 같은 거 하십니까? 예, 예를 들어 계측도 이격 같이 계측도 하시고? 병행합니다. 그러면 작년도 기준으로 계속 차이는 이제 비교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천식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정천식 의원입니다. 이 주거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 희망이 가득 그 있죠? 그 1,630만 원을 감해낸데 얼마 전에 그 공도 그 아파트 청소하고 한 거 있죠? 여기서 지급해주면 안 되나? 제가 할게요. 주거복지팀장 박선영입니다. 이 긴급주거 지원 사업은 이거는 LH에서 저희가 매입임대주택으로 주택 3호를 요청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건데 올해 그 긴급지원 주택을 받지 못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과 그 상황은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다른 항목이다. 네네. 그럼 앞으로 그 개선 사업 계속 하실 거죠? 네, 할 겁니다. 그 예산 좀 담아서 네네. 하셔야지. 이게 사적인 그런 데다가 자꾸 벌리면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종종 있잖아요. 네, 올해도 한 4건, 5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예산 좀 담으셔서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 죄송한데 본예산에는 지금 못 담았고요. 1차 추경 때 담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관실 의원입니다. 명시 2월 빈집 정비 지원 사업 한번 얘기 드릴게요. 이게 이제 명시 2월로 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소유자의 변심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명시 2월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사고 2월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담당 네. 팀장님 말씀할까요? 건축관리 팀장 한금택입니다. 지금
그분이 변심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사고일로 해도 되는데 일단 지금 최대한 빠르게 지금 대상자를 찾아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 남았는데 대상자 찾으실 수 있겠어요?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 사고율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네, 사고율로 네, 들어갔습니다. 명시효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가능. 네, 지금 그 사업이 이게 선정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시려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데도 잘 진행이 안 돼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명시회나 이런 사업 이걸로 사업을 진행한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원을 했었는데 안 하시겠다라고 변심을 하신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게 이게 저기 대부분 이게 건물주 분이 나이가 많으시고요. 자식분들이 좀 계시는데 건물주 나이 드신 분들이 그 관계가 좀 안 좋으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소유자는 아버님인데 그 아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이게 커뮤니가 잘 안 돼서 설득을 해도 아들을 설득을 했는데 아버님은 설득이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좀 복잡한 면이 있어가지고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럼 이 빈집 정비 사업이 그러면 앞으로도 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지금 가능한 거는 거의 다 했고요. 지금 아마 이제 4군데 5군데 남았는데 그거는 좀 정비하기가 좀 까다롭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긴 하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도시 지역, 동지역 빈집을 하는 거라서 사실은 면지역보다도 오히려 더 안성시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이득이 되죠. 왜냐하면 빈집을 정비를 하고 또 거기를 저희가 임대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거죠. 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소유주는 내 집을 뺏긴다라는 개념을 또 가지실 수도 있고 예, 예.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은 좀 필요하기는 하나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내년에도 이거 예산 다 잡아 놓으셨어요? 아직 내년에는 아직 잡지는 못했습니다. 아, 내년에는 안 예, 잡았고 그럼 예. 이게 이제 명시효월 한 걸로 해서 이제 한 번 더 사업을 해보시려고 하는 거고요. 아, 예. 그럼 2천만 원 가지고 몇 호 정도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2천만 원이면 한 호 정도 합니다. 한 호? 예. 아, 이건 거의 명시효월이 아니라 거의 사고율로 끝내는 게 더 나았을 뻔했네요. 아, 예.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폭설로 인해서 그 주택이 전파 및 또 주거가 이제 위험할 경우가 생긴 집이 있다면요, 실제로 있습니다. 양선면에 대덕면 명단이죠. 그렇다면 이분들 혹시 긴급 이주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주거복지팀장 박선영입니다. 지금 주택 전파는 그 반파 이렇게 전파나 반파나 있으면 피해가 있으면 저희가 우선 LH나 GH에서 긴급 주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희망하시면 6개월 정도의 저렴한 임대료로 이렇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신청은 면사무소에 아, 네. 저희 알겠습니다. 집에서 신청을 하고 저희가 그 취합된 명단을 LH에다가 통보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매입 임대 목록이 나오면 그분들을 저희가 그 피해자들과 그 주택 연계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럼 신청으로부터 지금 이제 주거 불안하다면 이제 난방도 안 될 거로 보거든요. 네. 그럼 이럴 경우에 신청부터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2주까지? 그래도 일주일 안에는 일주일 되는 정도. 걸로 알고 예,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네, 맞습니다. 지금 의원님 급한 대로 네. 발생이 되면 그 사회복지과인가요? 거기서 그 긴급적으로 복지정책 가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모텔비 7만 원을 줍니다. 아, 예. 그래서 지금 저희도 비닐하우스에 있는 분들 이주된 가구가 2가구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이주를 그렇게 시켰다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네, GH나 정상적으로 LH에서 하겠습니다. 있는 거를 이제 지원을 해주는 네, 거죠. 고맙습니다. 네. 예, 저도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제3종 시설물 아까 금하열리 뭐 이런 데 있다고 하셨는데 이 건물들이 몇 년 된 건가요? 건물들이요? 네네. 아, 78년부터. 네. 어제 성남에서 75년도에 지은 건물이 붕괴가 됐더라고요. 이거 조사를 하면 그 안전 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 건가요?
예, 뭐 그 상태에 따라서 정밀 안전 점검으로 또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정밀 안전 점검을 해서 거기에 나온 결과에 따라 좀 수리 보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네. 그건 다 자부담으로 알아서. 예, 그 해당 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입주자들이 일단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네. 네? 314페이지에 주거복지센터 사무실 임대료는 왜 이건 거의 매월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왜 감액이 되는 거죠? 네, 주거복지팀장 박선영입니다. 이게 월 내용은 2024년도에 그 사무관리비 그 임차료를 약간 성금으로 이제 연답으로 지급을 하면서 그 2024년도에 일부가 내용이 조금 이렇게 집행이 된 사항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걸 모르고 또 2024년도에 그 본예산 편성할 때 그 기지급권에 대한 거를 또 제가 제외하지 않고 또 통상적으로 1년치를 편성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024년 1월에 회계과에서 그 일상경비 그 출납사무 검사에서 좀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지금 주거복지센터 언제 이전하죠? 25년 4월입니다. 내년 4월에.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315페이지예요. 이 정기 점검이나 긴급 점검을 하는 건데 미신청으로 인한 감액이라고 전액 감액이에요. 이거는 대상 건축물이 있는데 그 건축주들이나 이런 분들이 신청을 안 하시는 건가요? 건축물관리팀장 한금택입니다. 긴급 점검은 지금 붕괴 위험이라든지 긴급할 경우에 하는 건데 현재 저희 쪽으로는 그 현재 붕괴 위험이 있다고 신청한 거는 없어가지고 실행하지 이거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 건축주들이 우리가 위험한 것 같다 그래서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법에 따라서. 판단 아까 제3종 건축물 실태 조사 같은 걸 통해서 지정을 할 수도 있나요? 그 건이랑은 좀 별개 건으로 보면 됩니다. 별개 건인가요? 네. 이제 어쨌든 신청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네. 감액인가요? 네. 이거 매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지난 연도에는 있었나요? 지난주도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의원님. 네. 좀 전에 존경하는 황윤희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조금 궁금해서 더 여쭙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같은 경우 아까 그 안전 실태 점검을 하고 나서 정밀 검진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면 입주자가 자비를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소유자가 자비를 갖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소유자죠. 소유자죠. 예, 아까 그 입주자라고 네. 드린 말씀이 좀 오해가 있으실 텐데 소유자가 맞습니다. 네, 소유자가 네. 맞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 지역구에도 이제 신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소유자분들이 사는 것보다는 세입자분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거의 방치가 되고 있는 경우가 네, 맞습니다. 훨씬 더 많고 소유주분들도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이게 어떻게 좀 해결이 될 것 같지가 않은데 우리가 이 안전 진단을 해도 이게 결국은 실행되기까지는 조금 어렵죠. 현실적으로 사실상 소유자들이 움직여줘야만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그게 움직여지지 않으면 그냥 불안전한 곳에서 그냥 세입자들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건가요? 네, 현 상황에서는 안전 점검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까지는 아직 지원을 조치가 못 해주고 강제 사항이 있습니다. 될 수는 없는 건가 봐요. 안전인데. 일단은 저희가 공동주택관리법상에서 지원하는 게 지금 점검까지가 지금 한계거든요. 뭐 추후에 뭐 다른 사항들이 있다면 그거는 또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인명 피해가 굉장히 크게 날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황윤희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성남시가 75년 된 건물이 붕괴됐다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이게 남의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뭐 국회 쪽에서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좀 의견 피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택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가 소속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329페이지고요. 금북정맥 생태 탐방시설 운영 관리인데요. 지금 이제 준공이 되는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운영 기간이 4개월이 아니고 3개월로 올해는 되는 걸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태 탐방 위탁 관리비를 이렇게 쭉 보니까 보통 한 개월당 한 4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이게 이제 한 달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12개월이 들어가게 되면 한 4억 8천이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거기다 이제 부가로다 뭐 저희가 뭐 시설 보수할 거 있으면 그걸 또 이렇게 좀 예산도 이렇게 편성해죠. 아, 그러면 결국은 유지 보수도 저희가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이분들은 그러면 안에 있는 그럼 이분들은 무슨 일을 하시는 게 저희가 건가요? 거기 인력이 지금 그 국립공원단에서 세부 한 8명 정도가 지금 근무합니다. 그 이제 그 관리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2분 계시고요. 기간제 아주 시설 보수라든지 뭐 안전 점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것도 이제 그 안에 그 사무 관리하시는 분들 보시고 8명 정도 근무할 겁니다. 아, 그러면 인건비로 해서 여기서 그러니까 사람 위탁 관리를 해주시는 게 지금 국립공단 네, 거기다 유지 보수도 같이 다 합니다. 거기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갖다 글로다 전출시켜 가지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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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 2월인데요. 339페이지인데 이게 미양 2산업단지에 완충 저류 시설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내용인 건가요? 저희가 그 유독물이라든지 그런 걸 갖다 사용하는 사업장이 그 일정 규모 이상 되면은 그 완충 조리지를 갖다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동일제강하고 DAP 그 사업장 있는 미양 투산업단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완충 조리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뭐 타당성 검토를 갖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제 승인을 해주면은 그 아주 완충 조리를 갖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유독물 사고가 발생했든지 아니면 화재 사고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완충 조리에다가 보관을 했다가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걸 위탁 처리하든지 저희가 처리를 해가지고 하는 게 그 완충 조리지입니다. 아, 그럼 평상시에는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할 때는 이제 그 비 왔을 때 초기우수, 네. 초기우수 왔을 때는 이제 그게 이제 지저분하니까 그걸 보관했다가 이렇게 처리해 내보냅니다. 아, 그럼 거기는 별도로 그럼 처리 시설을 또 예, 줘야 처리 시설 되는 합니다. 건가요? 예. 아, 네. 근데 이게 이제 2월이 된 게 지금 용역 수행을 7월부터 하셨군요. 아,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50페이지인데요. 기타 특별회계 수실 개선이에요. 이게 지금 예산 요구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보니까 한강수계, 금강수계, 오염 총량 관리 사업, 비점 오염 저감 및 민간단체 수질보동 지원 사업에 대한 반환금이거든요. 이게 한강수계 기금 반납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왜 기금 반납은 왜 이루어지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기금으로다 그 국도비 아니 시 국비 이제 보조를 받고서 나머지 집행 잔액들을 갖다 이렇게 반납한 겁니다. 아, 이게 예. 국비 보조로 예, 오는 예. 기금이어서 예, 예. 사용하고 난 나머지를 예, 지금 예. 다 예, 보내는 다 건가요? 우리가 지금 한강, 금강, 수계 다 이렇게 접해 있거든요. 네. 예. 아, 그래서 두 군데에서 예, 그렇게 예. 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배 의원님. 그 329페이지 그 똑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하늘공원 관련해서 처음에 이제 하늘공원 그 현장 점검을 할 때 많이 아쉬웠던 게 물론 이제 너무 좋은 시설, 너무 좋은 위치에 이렇게 생겼다는 게 너무 기분 좋았고요. 그 반면에 이 베리어 풀이라는 거 아시죠? 장애인
예, 예. 이 BF가 해결되지 않은 점이 좀 아쉬웠거든요. 물론 들어보니까 사유지라 거기에 이제 시설물을 이제 할 수 없는 걸 알고 그렇게 있는데 계속적인 이제 장애인분들이 이제 민원 전화가 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어차피 이제 위탁을 주셨는데 장기적으로 왔을 때 또 단기적으로 왔을 때도 이 좋은 전망대에 비장애인 장애인이 함께 그 광경을 봤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앞으로도 이 지점에 가능한 범위 내로다가 장애인분들도 얼마든지 전망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생긴다면 저는 너무 너무 감사하겠고요. 그런 시설을 계속 이제 앞으로도 또 계속 생길 건데요. 그런 초기 단계 설계 단계에서도 함께 고민하는 거로다 해서 장애인들도 같이 이런 좋은 세상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가능성이 아예 없는지 이 하늘공원이요, 아니면 가능성이 있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건 이제 장애인분들도 이 시청을 많이 하게 되면 좋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탐방 안내소는 BF 인증받아가지고 그 설치한 시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장애인협회라든지 뭐 호수개발위원회에서도 이제 건의사항이 도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박두지 문학길 거기도 우리 산책로랑 뭐 이어지는 뭐 저기 그 데크를 갖다 뭐 설치해달라. 그래가지고 산림노치과랑 또 협의를 하는데 거기에 또 그 기존에 있는 데크길하고 이 산책로하고 높이 차이가 한 1m 이상 납니다. 이게 또 거리가 짧고 그러니까 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그거는 좀 방안을 갖다 좀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 우리 탐방로 산책로에서 탐방로로 올라가는 그 오솔길은 사실상 그 좀 굴곡이 있거든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어가지고 장애인들이 이렇게 이용하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그걸 갖다가 하려고 하면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 같고 또 그 부분이 또 사유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시설을 갖다 이렇게 설치한다는 것도 좀 이렇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쪽에 이제 전망대 설치하는 부분도 사유지였는데 굉장히 어렵게 그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 토지 매입 관계라든지 시설을 갖다 이렇게 하려면은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지금 당장은 어렵고요. 좀 시간을 이렇게 두면서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금북정맥 생태 탐방 시설이요. 지금 8명이 근무하신다고 하셨나요? 이제 지금 7분은 해고요. 한 분은 이제 우리가 그 상황에 따라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은 유동적으로 다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인건비 다 우리가 해야 예, 되는 거죠? 예, 예, 그 지금 금강면 주민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예. 실제로 기관 사회단체 분들이 주말에 나가서 교통 지도까지 하시더라고요. 주차 예, 지도. 예. 그러면서 하시는 분들이 하신 말씀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뭐를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네. 국립공원공단한테 그 위탁을 준 거는 네. 시설이거든요. 탐방 안내소하고 탐방 전망대 뭐 유지 관리라든지 그 부분이고요. 또 지금 교통 관련은 문광과하고 교통 정책과하고 해가지고 뭐 그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금 문광과에서 그 기관제분들을 갖다가 3분 이렇게 배치시켜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 정비를 갖다가. 그래서 주민들만 한 게 아니라 우리 네. 저기 시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 시설 유지와 운영에 한 7, 8명이 필요한 건 맞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저희가 지금 안내소하고 전망대 탐방로뿐만 저기 하늘 저기 탐방로뿐만 아니라 28km 전 구간을 갖다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이제 5주 40시간이다 보니까 거기도 교대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인원은 좀 타이트하게 국립공원공단 협의해가지고 이런 수입니다. 그 문강가에서 경기 둘레길 관리 운영비가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금북정맥 생태 탐방로랑 겹치는 길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예산 중복해서 낭비되지 않도록 그거 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 구간은 굉장히 좀 우리 한 700m인가 그거밖에 안 됩니다. 겹치는 구간은 예. 700m밖에 안 돼요. 예, 저기 전망대 있는 부분이고요. 예, 예. 그리고
저쪽에 그 칠장사에서 이렇게 뭐 우리 저기 탐방로 쪽 넘어오는 구간이 있는데 그거는 뭐 같이 이렇게 저기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겹치는 구간이 얼마 안 되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수석정 쪽은 주차장도 저희가 만들고 있고 그러는데 이 관광객들이 그쪽으로는 유도가 안 되는 분위기더라고요. 지금- 이쪽은 주차장이 비좁고 지금 문광가에서 그 부분도 홍보를 해가지고요. 먼저 지난주는 그렇고 지지난주에 그 탐방 저기 우리 찾으신 외부 관광객분들이 배 이상이 이렇게 모셔가지고 화장실도 부족해 막 그런 상황이 있거든. 그때도 지금 수석정 주차장에도 임시 개방했습니다. 거기다 한 80% 이상 차 가지고 운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이제 홍보를 갖다가 그 지금 우리 하늘전망대 있는 그쪽은 하늘전망대 뭐 제1주차장, 수석정 쪽은 뭐 하늘전망 제2주차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예. 내비게이션을 켜도 그쪽 탐방 안내소 쪽으로만 안내를 해줘서 많은 사람들이 다 글리로만 몰리는 것 같아서 저희가 최대한 이쪽도 동시에 이용할 수 문광- 있도록. 문광가에다 거기 네이버에다가 네네. 욕을 했더니 뭐 그게 이제 어렵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뭐 하늘전망대 1주차장, 2주차장 이렇게 해가지고 좀 네이버한테 이렇게 요구할 사항입니다. 네네. 잘 유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게 지금 탐방 안내소에서 가면 뭐 이렇게 차를 한 잔 마시거나 이럴 수 있는 그 판매 시설 같은 게 거의 없잖아요. 푸드트럭 하나 들어와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지금 이제 푸드 트럭 같은 경우는 그거는 사실상 불법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탐방 안내소의 카페테리아는 그 우리가 전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식음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갖다 이렇게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거기에 그 정수기를 갖다 설치해가지고요. 그 이제 또 쓰레기 발생량도 많이 발생할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일회용품도 안 쓰고 이제 본인들이 텀블러라든지 뭐 재료를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타 드실 수 있도록 그런 기본적인 거는 해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금강면 주민분들이 건의하시는 게 거기서 지역 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뭐 부스라든가 또 간단한 차 같은 거라도 판매할 수 있는 걸 가능하게 해주면 이제 하실 의향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예당호 가면 거기도 그런 부스들이 다 있더라고요. 우리는 좀 가능한지 검토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저희 쪽은 사실상 용도 지역상 어렵고요. 수석정 쪽에는 그 농산물 판무대라든지 그걸 갖다 이렇게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도 이제 뭐 직접적 얘기는 안 했지만은 저희도 이제 지역사회에 좀 이렇게 활성화돼야 될 것 같아가지고 호수개발위원회라든지 아니 금강면 주민들이 그 판매할 수 있는 좀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하면 어떻겠냐 저희가 또 이렇게 제안도 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 뭐 탐방 안내소 주차장에서 그걸 한다는 건 결국 그걸 갖다 허용해줘 버리면은 그 불법으로 다 저기 푸드 트럭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또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법적인 걸 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푸드트럭도 시에서 이제 도로든 어디든 허가를 하면 이거 영업 허가 받아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도로 시설과하고 그 보건소에서 이렇게 검토해봤는데 좀 불법인 거라서 좀 알고 있습니다. 그 하여튼 그 방향으로 좀 검토 좀 하셔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주시면 걷는 사람들도 음료수 하나 사 먹을 데가 없어서 좀 밋밋해요. 네. 마시는 그거 커피라도 한번 한 잔. 검토해보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속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가 없으시다고 하십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속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384페이지인데요. 이게 녹지시설 조성이에요. 맨발 산책로 흙길을 지금 조성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디에 사용하실 건가요? 네. 예, 산림국가장 신현덕입니다. 공도 태무이 공원 일개소하고요. 송원 근린공원 그리고 아름개 도시바람길숲 산책로 한 대 그 연장에서 경찰서 그 결항 있는 데까지 하는 거고요. 하나는 마전 기술 쌈지공원 조그만 그 쌈지공원이 있습니다. 그 4개소입니다. 아, 지금 4개소가 그러면 기존의 아롱개 도시 바람길숲에 있는 것 같은 용도로 그 맨발길을 조성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맨발길이 시민분들이 발이 너무 아프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 지속적으로 그 흙은 계속 보충해주고 있거든요. 그 지금 그 점점 높아지니까 대나무에 그 영향이 갈까 봐서 많이는 못하고 조금 점차적으로 그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황토길 다른 데도 다 하는데 왜 안 해주냐? 이거 차라리 맨발길을 황토길로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황토길을 할 그런 계획은 우리는 없습니까? 예, 아직 그 저희가 이제 그 건식하고 습식이 있습니다. 건식은 마사 일반 흙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황토는 그 습식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도에서도 사실 그 습식은 안전상의 문제로다가 지금 지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비가 오거나 그럼 미끄러질까 봐 예, 맞습니다.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원하시는 것과 또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또 이게 좀 괴리감이 있는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4페이지인데요. 산불 방지 대책 사업입니다. 이게 명시 2월을 시키셨는데요. 이게 이제 산불지나 임차 헬기를 지금 한 대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 이 임차가 그러니까 1년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봄철이나 가을철 몇 개월씩을 이렇게 임차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른 데들은 이제 도청이나 뭐 이런 데들은 되게 장기간 하니까 사실은 그쪽으로 임차를 주고 우리한테는 임차를 안 줘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인 거잖아요. 예, 지금 전국적으로다가 네. 지금 뭐 일반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많이 하고 임차를 하고 있는데 수요가 공급 대비 수요가 많아 갖고요. 지금 경기도 내에서도 임차 못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올해 못한 거를 내년으로 이월시켜 갖고 내년도 위해서 합쳐 갖고 그 임차하려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명시월로 두시는 거고 본 예산에는 별도 여기에 관련돼 있는 뭐 유지보수나 뭐 이런 거가 들어가지는 않는 건가요? 내년도 4억입니다. 사실상 그 저희가 이제 그 수요가 공급이 좀 작다 보니까는 보통 한 6억에서 7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매년 4억 정도 이렇게 소요됐다가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년도에 그 8억 해갖고 내년도에 그렇게 할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 연도에는 평택이랑 같이 협의해갖고 공동 임차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아, 공동 임차. 네. 그러면 지금 이번에 2월에 4억 하고 그다음에 본 예산에서 또 4억
예,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네. 그럼 공동 임차료 해서 8억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아니, 계시는 내년도에는 8억 우리 자체적으로 할 거고요. 네. 예, 그 내후 다음 연도부터는 우리가 예산이 허락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 평택이랑 같이 임차해서 공동 임차해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페이지 401페이지인데요. 계속비 사업 2월입니다. 2040 안성 공원 녹지 기본계획 수립인데요. 지금 용역을 지금 올해가 아니라 이제 내년에 착수를 하는 것 같아요. 25년 5월에 하시는 거고 지금 당해 편성액이 3억 5천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올해 착공을 했고요. 아, 착공을 예, 하셨어요. 준공 시점이 네. 도시공원 아니 그 도시계획 공원 녹지 기본 계획하고요. 도시공원 그 안성시 도시계획 기본 계획이 내년도에 끝나거든요. 그래갖고 네. 같이 연계해서 했느냐고 내년도 말까지 사업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사업 기간은 그렇고 그럼 금액은 다 지출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 금액으로 계약한 상태로다가요. 그냥 그대로 아, 같은 그래서 예산입니다. 지금 2025년에는 이게 영원히 맞는 건가요? 이게 맞는 건가요? 네, 담당 팀장님 말씀할까요? 위원장님? 네, 네, 공원관리팀장 정철민입니다. 지금 그 3억 5천 중에요. 그 네. 성금을 지급한 거고요. 전부 다요. 아니 일부 40% 정도 줬고요. 이제 25년에는 예산이 새로 세워지지 않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 그래서 그냥 계속비로 네, 네, 이 3억 5천을 다 두시는 거라는 네,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네. 사업비가 더 25년에는 없어서.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바람길숲 200억은 언제 사업이 종료가 됩니까? 구성 사업은 원칙 따지면 내년도에 마무리되는데요. 그 여러 가지 뭐 예산이라든가 뭐 그런 것 때문에 2026년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사업을 계속 해 나가시는데 저도 이제 관심 많은 게 이제 대나무 있는 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예산을 들여서 하셨고 또 관리를 좀 해 나가시는데 특히 이제 한파라든가 요 관리를 잘하셔 갖고서 잘 3년 동안 잘 살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한 알겠습니다. 가지 그 요 대천동 사거리 당황 사거리죠. 예. 거기도 이제 제가 거기 이제 근처 살기 때문에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벤치에 이제 예를 들어 그런 눈이 많이 쌓였을 때 이런 그 공원 관리는 혹시 누가 담당하세요?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도 진행도 하시지만 또 앞으로 계속 해나가는 사업이지만 또 뒤늦게 관리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건 이제 책임 소재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공원에 있는 소나무가 있는데요. 소나무에 폭소리를 내면서 이제 늘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 밑에 전깃줄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게 한전에서 전질해야 됩니까? 산림용축가에서 전질해야 됩니까? 네, 저희가 하는데요. 네. 사실상 그 전선에 닿게 되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전하고 협조해서 그 전선을 좀 밑으로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네. 밑으로 내려주면 그때 같이 알겠습니다. 협조하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아롱계 도시 바람길숲 연결 산책로 새로 또 조성 계획 있으신 거죠? 예, 맞습니다. 거기는 뭐 어떤 내용으로 사업이 되는 건가요? 거기 기존에 있는 그 아름계 문화공원 산책로가요. 사람들이 너무 작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그 경찰서 가는 그 계량까지 연결시키는 건데 거기가 이제 경사지다 보니까는 일부 그 약간의 그 석축이라든가 옹벽, 보강통벽이나 좀 쌓았고요. 거기다가 금이하고 똑같이 모래를 깔 겁니다. 아, 그럼 나무 같은 건 뭐 심는 건가요? 아, 나무는 그대로 두는 겁니다. 나무 같은 거 심는 내용은 아닌 거고요. 예, 맞습니다. 거기 절개지 부분이라 나무 식재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새로 사업하시는 그 부분만큼만 더 가면 예. 안성역 스테이션 100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연결이 되면 좋겠네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389페이지에요. 임업 살림 공입 직접 지불금이 있는데
12개 임가라고 나와 있거든요. 요 기준 이렇게 직접 지불금 받는 기준은 뭐가 있는 건가요? 이 직불금은 농업 직불금하고 있듯이 우리도 그 임업 직불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부분이랑 육림업, 산을 가꾸는 사람 그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 기본은 농지가 아닌 산지여야만 되고요, 임야여야만 되고요. 거기에 또 뭐 연간 6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연간 임산물 판매금이 120만 원 정도. 뭐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에는 그 육림업에 하는 사람은 4분이 있고요. 임산물 생산업에 하는 분은 8분이 있습니다. 전액 국비 지원입니다. 예. 내가 산지 임야를 갖고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럼 육림업이라는 건 어느 정도를 해야 육림업자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거기가 면적은 3헥타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산림경영 계획 인가라고 있습니다. 산림경영 계획 거기다 산을 어떻게 가꾸겠다는 그 계획이 있거든요. 그 인가를 득한 후에 그리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안성에서 그렇게 기준을 충족하시는 임가가 딱 12개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예, 지금 거죠? 현재로서는 그렇게 조사됐고요. 또 이도 마찬가지로다가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또 안 되거든요. 예. 그 요즘 탄소 총량제 같은 얘기도 많이 나와서 탄소 흡수원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주장들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 아랫지방 네. 여기는 뭐 그렇게 대면적으로 갖고 있는 분은 더 없는데 많지 않은데요. 저 아랫지방에서는 그거 탄소 중립 그거를 많이 해갖고 이 직불금을 많이 임업 직불금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쨌든 산지가 꽤 많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도르물 공원은 지금 내년에는 공사 들어가는 건가요? 예, 이번에 예산 편성되면은 바로 내년에 공사할 겁니다. 경찰서랑은 다 얘기가 된 건가요? 도로물 그 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는 지금 그 토지 매입권에 대해서는 잠정 협의가 이루어졌고요. 그 경찰서 요구하는 사항은 기존에 석정 파출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경찰서에서는 매각을 하게 되면은 그 대체 건물을 좀 우리 안성시에다가 치안이니까 그걸 해줬으면 하는 그런 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비슷한 규모의 건물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쵸, 맞습니다. 예. 근데 거기가 적지고 거기가 지금 그 내열광장 또 거기 때문에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요. 예. 그래서 그 옆에다 아마 같이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21년도부터 해왔어요. 예, 맞습니다. 예. 이제 결론을 내려서 내년에는 꼭 그 내년에는요. 지금 그 시설비는 못 세웠고요. 토지 그 매입은 완벽하게 하고 계기가 된다면은 그 추경이라도 세워서 조속히 할. 지금 아까 내년에 착공 들어간다고 하셨던 거 아닌가요? 다른 거로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근데 여기도 25년 6월에 공사 착공이라고 계획이 나와 있는 건데. 예. 그래서 이제 그 협조가 이루어지면요. 추경의 예산을 네네. 편성. 이게 너무 오래 질질 끌고 와서 예. 좀 박차를 가해서 진행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저희 도시바람기수 안성천변 중앙대학교 가는 아양동에서 중앙대학교 가는 쪽으로 가운데 가로수 조성했잖아요. 예. 소나무 신고 했잖아요. 예, 반송 있습니다. 예. 예. 그 요번에 눈에 많이 부러졌더라고요. 예. 그 아직도 그 심은 용역 업체가 보수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건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재해로 봐야 될지 아니면 그거를 하자로 봐야 될지는 한번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재해일 경우에는 또 그쪽에 책임이 없는 건가요? 예. 어쨌든 공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시민들도 저기 하실 것 같아서 잘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속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일단 국장님께 그 원활한 그 사업을 위해서 지방채 말씀하셨는데 제가 반대해서 일단 죄송했습니다, 국장님. 아유, 아닙니다. 너무 죄송했고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요거 좀 거리감이 좀 있는데요. 상수도가시라 그 물 청소하시는 그 탱크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도로 비산먼지라든가 네네. 그 수원은 상수도로 쓰는 게 맞죠? 아, 수원은 상수도가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는 어떤 물을 씁니까? 그것은 상수도가 정구시입니다. 현재 그 수원은 그 구 가연치장에 있는 하천수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혼란을 좀 제 개인적으로 혼란이 있어. 예, 위원장님. 상수시설팀장 문명주입니다. 그 도로변 이제 물 청소하는 차량들은요, 그 하천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물 재이용수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 그 먹는 물에서는 별도로 공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국장님 빗물은 하수도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맞죠? 빗물 관련돼서 담당은 하수도과가 맞죠? 이 왜 여쭤보냐면 그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수원이 이제 점점 줄고 하니까 그 상수도도 이제 점점 이제 쓰는 분은 많고 그 앞으로 이 수원을 이제 여러 가지로 고민할 때가 이제 앞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빗물도 이제 재이용할 때가 이제 올 때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서 나갔듯이 이제 물론 상위법은 아마 빗물은 상수도에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방 관련해서는 이제 재이용해서 소방 용수로는 이제 쓰게끔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상수도 과에서도 이 빗물도 재활용할 수 있게끔 준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직상 하수도과에서 빗물을 타고 있는 거로 제 말씀 맞죠? 하수도과에서만 맞죠? 지금 상수도 안 하고 있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네. 상수시설팀장 문명주입니다.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물 재이용에 관한 법률을 맞습니다.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물 재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는 중수도하고 그다음에 그 하천수 또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그 지붕 이제 처마 쪽에서 내려오는 물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저희 상수도하고 그다음에 하수도과에서 두 군데서 이제 같이 하고 환경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 재이용수에 대한 부분은. 상위법은 어떻습니까? 이게? 물관리법으로는 상위법이고요. 그 밑으로 해서 물 재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는 거고요. 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싶어 갖고요. 이런 그 소방 용수에 관련 민원이 좀 있어 갖고서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질의 좀 드리면요. 그 특별회계에서요. 사업 수익 보면 가정용 등 상수도 사용료 수익이 6.9% 감액이 됐는데 수도를 예상보다 덜 사용한 건가요? 상수행정팀장 정경미입니다. 그거는 당초 2024년 예산 세울 때 지출이 많이 나가서 저희가 좀 들어올 거로 예상해서 그리고 또 인상될 걸 또 예상해서 그걸 세입을 많이 잡았는데 사실적으로 7월 달 고지분부터 그게 인상이 됐고 또 세입이 또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원인이 그 저희가 사용료 수익 인상분을 적용을 했는데 8월부터 부과됐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거 영향도 있지만 전체적인 뭐 세입, 세수, 지출 예산 추계를 할 때 저희가 좀 크게 잡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저희가 지금 사용료 수익도 그 전체적으로 1월부터 예상 인상 금액을 다 적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맞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왜 8월부터 이렇게 된 거죠? 저희가 상수도 요금 인상안을 작년부터 추진을 했었는데요. 의결된 게 7월 달에 돼서 8월부터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통과가 돼서 그때부터 네, 된 그렇습니다. 거. 지난해에 사용료 인상할 걸 예상해서 이렇게 수입을 잡으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 소속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좀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내용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제가 좀 궁금해서 지금 저희가 그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보조하는 금액이 한 2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2억이 혹시 어느 항목에서 지출이 되는 걸까요? 네, 팀장님. 하수행정팀장 봉혜숙입니다. 저희가 전입금, 그러니까 기타 상수도로 해가지고 저희가 고지서를 상수도 고지서에 하수도 사용료를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체납 관리라든가 요금 부과라든가 검침 그런 걸 비용을 지금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2회 정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2억씩 2회를요? 아니, 2억은 전액은 아니고요. 저희가 수납 금액에 일정 금액을 저희가 수납 들어온 금액에 일정 금액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총괄표에는 상수도 공기업에 관한 예산 총칙에는 아예 박혀 있는데요. 8조에 타회계로부터의 보조금, 일반회계로부터 이 특별회계는 보조하는 금액은 61억이다. 하수도 특별회계로부터 이 특별회계에 보조하는 금액은 2억이다. 이렇게 상수도 예산 총칙에 나와 있어서 2억을 분명히 받을 텐데 그러면 2억은 전액은 아니고요. 네. 저희가 수납 금액의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수납 네. 금액이 총 얼마가 됐는데요? 저희가 그거는 따로 정리한 게 없어가지고. 네, 그럼 그걸 따로 좀 정리해서 좀 네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업으로 가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2월 조서를 보니까 사업 조서가 이렇게 금액이 한 244억이 2월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안성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 사업이 같은 경우 시설비 뭐 감리비 뭐 이렇게 나눠져서 나오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전년도 2월액이라 하면은 23년도에서 24년도로 2월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당해년도에는 24년도에는 넣지를 않으셨어요. 근데 이거를 전체를 다 또 2월을 하시는 거거든요. 2025년에 24년도에 2월을 해서 2025년도에 하수도과장 윤병선입니다. 네.
저희 하수도 사업인 경우에는요. 네. 그 지금 현재 2월 되고 저기 계속 비용으로 돼 있는 거는 다 설계 중인 사항이고요. 네. 이 설계를 하면서 네.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이나 이 과의 그 관계나 이렇게 그 매칭에 대해서 그 환경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랑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설계가 완료 시점에는 그 재원 협의까지 마무리를 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게 확정이 안 되고 지연되고 있어서 지금 다소 그 사업이 전부 좀 지연이 돼서 2월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안성 처리구역 차직관료 개량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때 총 사업비가 56억으로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설계비는 일부 지급을 성금이나 이런 거 지급을 했고 올해 계속 환경부랑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 안성시 그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지금 승인 중인 게 요청 중인 게 아직 승인이 안 났고요. 그 관련해서 재원 협의가 지금 계속 지연이 돼서 계속 비율이 공교롭게 많은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계속비의 사업 조서에 보시면 마지막 페이지 67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이제 한 예를 들어볼게요. 그 노하수 관로 정비 사업 건설 사업 관리가 있는데 요게 전년도 2월액이 1억 6천이었고 그다음에 이게 전부 다 2월액으로 1억 6,300이 됐어요. 근데 완공 예정일이 25년도 1월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25년 1월에 그러면은 지급을 하고 완료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네, 하수도 과장 윤병선입니다. 요 노후관 교체 사업은 1월 달에 완료되는 게 맞고요. 요게 그 노후관로 정비 사업하고 그 안성 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 사업 1단계하고 통합으로 지금 감리를 하고 있어요. 아, 다시요. 노관로 정비 사업하고 네. 그 안성 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 사업 1단계 그 사업하고 통합으로 감리를 통합 감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요 노후관로는 1월 달에 마무리가 될 거고요. 네. 그 1단계 사업은 내년 6월쯤에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라 그 감리비가 이월된 상황입니다. 아, 네네. 감리비가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실까요? 질의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부식 주거환경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농업지도과, 농축산유통과, 기술보급과, 축산정책과, 문화사업예술소에 대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 후 축조 심사 및 개수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